안녕 고딩스. 하이하이. 자, 오늘 저희는 왜 모였습니까? 오늘 저희가 바로 저번 2화 때 예고를 드렸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모였죠. 여러분 정말 많은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연이 많다는 건 고민도 또 많다는 얘기겠죠. 학원만큼 그 고민이 대인관계 친구죠.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아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구해줘 고딩스. 바로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딱 봐도 고딩즈분의 고민이 느껴지는. 길다.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전 늘 함께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요. 고2가 된 후 친구가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적을 알게 된 후로 성적과 학습에 관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앞섰다가 뒤쳐졌다가 하거든요. 대화할 때도 말투에 경쟁심이 묻어있고 혹시나 그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잘 나올 때면 진심으로 축하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와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비교되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속마음 털어놓기도 어렵네요. 친구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줬어요. 들어보니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확실히. 지금 사연 들어보면 그거 같아요. 모든 대인관계의 시작은 자기하고의 관계인데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스. 저는 지방에서 입시를 했었고 또 목표하던 학교가 사실 높았어요. 왜냐면 서울대 말고 연세대 아니, 높은 데 얘기하셔야죠. 고대, 뭐, 서울대 이런 데 있잖아요. 흔히 이제 말하는 스카이를 가고 싶었고 좀 저 혼자 입시를 준비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있고 뭐 성적이 떨어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주변의 기대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성적 고민을 얘기하면 너무 재수없거든요. 기만자라서? 너무 기만이에요.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좀 혼자 많이 삭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고등학교 때. 없지. 사실 그래서 친구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봐요. 아니, 기만을 해대서. 친구 많았습니다. 아, 많았다고 하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친구가 많다 작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친구가 4명이잖아요. 4명으로부터 내가 얻는 이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따뜻함? 따뜻함? 공감? 내 외로움이 좀 많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아, 맞죠. 근데 또 재밌는 건 10명이 있던지 100명이 있던지 그 외로움은 딱 하나 얻어요. 내가 100명이 있어도 외롭지 않다. 1명이 있어도 외롭지 않다. 아, 이익은 하나다. 그런데 한 명과 관계를 맺어지면 그때 이 아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는 10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명이 되면 결국 100가지의 내가 스트레스를 가지고 갈 준비는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근데 이 사연자의 진짜 네네. 문제는 이제 계속 경쟁하고 네. 계속 비교하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건 감정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결국은 열등감이 작용을 많이 해요. 열등감은 자신을 비난하게 하고 자기한테 질책을 하죠. 그럼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자존감 자체는 무너지거든요. 조급함도 생기죠. 그다음 두려움도 생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 이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라는 자체는요. 자신의 감정이 허위라는 사실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호의다. 그렇죠. 늘 잘 지내왔던 그 관계 속에서 갑자기 생겼던 안 좋았던 감정이 바로 보여주는 허위된 감정이에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감정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버린 그렇죠. 거네요. 근데 제가 이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저를 견제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바라봤던 시각이랑 제가 대학생이 돼서 바라보는 시각이랑 너무 다른 다르지. 거예요. 맞아요. 여유가 있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랬지, 그럴 수 있었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상황이 주는 어떤 색안경이나 맞지. 그런 맞아.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결국 그 감정이 바로 태도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랑은 완전 반대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같이 외고 붙어서 같이 대학 갔는데 걔는 이제 현역으로 서울대를 간 친구였어요. 와. 오히려 저는 이 친구한테 네가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 너 잘해라 하면서 그냥 야 그럼 나 좀 알려주라. 난 너무 제이밥이라 어쩔 수가 없다. 제이밥. 그래도 오래 봤는데 네가 나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같이 배우고 그랬거든요.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회복을 원했잖아요. 선생님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잘 되는 친구가 뭐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잘 되는 친구가 많으면 좋거든요, 솔직하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내 편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볼 일이 많죠. 그런데 실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본인만 안 좋아지잖아요. 성장도 안 돼요. 그렇죠.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건 기술이 중요한 건데 긍정적인 비교와 부정적인 비교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내가 졌으면 화난다, 이 자체는 부정적인 비교고요. 긍정적인 비교는 간단해요. 결과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정 비교를 하는 거죠. 옆 친구가 지금 현재 10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과정을 비교하면서 그래 11시간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나도 성장하면서 이 친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좀 더 내가 좋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항상 결과만 비교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그 과정을 봐야 사실 그 진짜 사람의 중요해요. 노력을 인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맞죠. 저희가 자꾸 결과만 보니까 나보다 뭐 훨씬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이러면서 사실 부정적인 유전자 탓. 그쵸? 거기서 유전자 탓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능력 부족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건데 이렇게 선생님 말대로 과정을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비교라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모든 대인관계 시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하고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나의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예전보다 지금 내가 나아졌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쵸. 근데 학생들이 결과만 놓고 비교하다 보니 노력의 영역을 재능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친구는 결국 어느 정도 부정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시작점이 일단 스스로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성적 상승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때는 저도 국어가 5에서 1로 반년 만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나는 못한다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아, 난 못해라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쟨 잘해? 난 못해. 그럼 열심히 해야지. 제가 5시간 하면 내가 성적이 밑에 있으면 5시간 이상은 해야지. 나를 인정해야 남도 인정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하실 거면 긍정적 비교 이전에 나부터 좀 아, 내가 이렇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라. 비관적으로 볼 바엔 그냥 있는 그대로 아, 난 못하는구나. 그럼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아까 솔루션 말씀해 주실 네네. 때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그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연고TV 알죠? 촬영하다 알죠. 보면은 저 자존감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열등감 안 느낄 수 있을까요?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먼저 베이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베이스가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노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발 좀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 딱 봐도 지금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잖아요. 꽃밭이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너무 자유로운 스타일? 너무 자유롭다. 지나치. 그게 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능력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로 집단체를 이루었냐 아니냐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합니까? 제발 노래 들으실 때도 좋은 노래만 들으세요. 자기를 업해주는 노래 있잖아요. 꼭 이별한 애들이 이별 노래 들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그럼 노래,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책 있죠. 좋은 정보를 계속 인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황에 대한 해석 판단 능력이 좋아지면 자존감이 형성돼서 끝이 나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죠. 청승 떨지 마라. 청승이다. 그러면 끝납니다. 진짜. 아, 근데 네. 간단해요, 사실. 맞아요. 고딩즈 잘 들었나요? 오늘 배웠던 교훈을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자면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그리고 여유를 잃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기서 첨언을 약간 하자면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우는 게 쿨병 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스스로를 여유 있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라는 거지. 그거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남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래서 가장 모든 시작의 그 중심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아요. 수신체가 치국평천합니다. 오. 그렇죠.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뭐죠? 우리 다음 주제는 바로 부모님. 나 벌써 아찔하다. 힘들다. 아, 혈연은 어떡할 건데. 패하고는 쉽지만 필요합니다. 그럼 고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댓글 고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약속? 안녕.
자존감, 열등감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 긍정, 부정을 떠나서 나는 어떤지 모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면 좋은 이유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랬었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고쳐야겠다 라고 좀 먼저 생각을 해야 자신감도 자존감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